미스테리, 일본 후쿠시마 정화조 사건. 변기 밑에서 발견된 남자, 일본 최고의 미스테리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후쿠시마 정화조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기 밑에서 사람이 발견된 사건. 이게 또 일본 최악의 미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989년 2월, 한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가 퇴근 후에 여성 교직원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로 갑니다. 그런데 화장실 변기 안에 남성의 구두가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여교사는 학교로 달려가서 동료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해서 정화조를 해체했는데 변기 속 정화조 안에서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정화조의 입구는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매우 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의 상반신은 알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몸으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건 좀 벌써부터 이상하죠. 입고 있었던 점퍼, 운동복, 속옷을 가슴에 움켜쥐고 있었고 신발은 한쪽만 신고 있었습니다. 팔과 무릎에 상처가 조금 난 거 말고는 시신의 사이는 동사 흉부 순환장애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팔과 무릎에 상처가 조금 난 거 말고는 없다고 한다면 여기를 기어 들어가다가 살짝 긁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좁은 공간이니까. 그럼 그 이외의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누군가가 강제로 밀어넣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스스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부검과 함께 남성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은 숙소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의 마을에 살고 있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추측한 것은 청년이 여교사의 그곳을 훔쳐보려고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화조에서 훔쳐보기에는 정화조가 너무 어둡고 비좁아서 불가능했습니다. 유가족과 주변 이웃의 말에 따르면 청년은 아주 건실했고 정의로웠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평판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네요. 또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청년의 나머지 구두 한쪽이 집 근처 제 방에서 발견되어서 경찰의 말은 더더욱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두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청년이 발견되었을 때 청년의 발은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청년이 죽기 전에 한 일들과 사건 발견 당시에 이상한 경찰 행동. 청년은 회사 동료의 송별회를 마치고 새벽 1시에 일행들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에게 약속이 있다면 나간 게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청년이 발견되었습니다. 청년의 자가용은 차키가 꽂힌 채 학교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용의자를 만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차키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 키를 빼지 않고 살짝 시동만 끄다거나 아니면 켜져 있는 상태로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잠깐 가갖고 물건을 사온다거나 물 한 잔 사온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청년이 잠깐 들렀다가 잠깐 만에 다시 차로 돌아올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청년 주변에 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범행 동기를 가진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믿을 수 없었던 마을 주민이 3,800명이었는데 약 4,000명의 사람의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고였음에도 사건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굴착기를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정화조가 망가져 있었다고 하고 의사 검안 전에 알몸을 수돗물로 다 씻긴 뒤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몸을 수돗물로 다 씻겨버리면 증거가 좀 인멸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했다나 봐요, 이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검을 하기 전에 시체를 안 씻을 수도 없는 게 정화조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똥통인 거죠. 그러니까 막 오물이나 이렇게 소변, 대변 이런 게 다 묻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태로 부검하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또 여기 위에 나온 대로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했던 칸노 씨의 어머님은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점쟁이는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조 안으로 주인공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해요, 점쟁이분은. 아버님은 범죄 서적을 모아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손된 정화조를 가지고 와서 복원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청년의 죽음이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흥미로운데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고 그 주변 일대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 거 알고도 계시죠? 좀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여전히 후쿠시마에는 완전히 사람이 돌아와서 살 수 없는 지역이 남아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그런 원전의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인류한테, 그래서 여전히 위험 지역인 것 같아요.
사고 당시 청년이 하는 일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하청 회사에서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건설한 회사는 아니지만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이 원자력 발전소에 들렀거나 들락날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기 후쿠시마 지역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원자력 관련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근무하던 1989년에도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의 제순환 펌프의 부품이 깨져서 원자로 안으로 들어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책임자는 본사로 불려가서 추궁을 당했고 우에노역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한 직원은 변기 사망의 피해자의 동료였습니다. 그 주변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변기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동료의 사망 사건을 파헤치다가 도쿄전력의 큰 원전 비리 마피아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고용한 청부살인업자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모론은 와타나베 촌장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 기간이었는데 와타나베 촌장이라는 분은 이 지역에 꼭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원전파였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돈을 여러 사람에게 주면서 선거에 이기려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칸노 씨가 알았고 그 사실에 환멸을 느끼고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 뒤 칸노 씨는 촌장 세력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음모론이 생긴 이유로는 시신으로 칸노 씨가 발견된 시기가 촌장 선거 열흘 후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촌장에 대한 것이 일본 내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식 수사 결론은 사고사라고 합니다. 일단 범죄 전문가 등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밝히는 의견들을 출처를 제시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아사히 신문에서 경찰은 A 교사의 집에 정화조에 무언가의 목적을 들어가서 그대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 동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할 경찰이 수사 결과는 자신의 의지로 정화조에 들어가서 동사했으며 범죄와 관계없다는 결론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정화조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는 왜 이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니까 혹시나 어떤 범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연을 몰라서 변사체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가짜뉴스로 보이는 엿보려고 정화조에 들어갔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이 그렇게 결론을 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구두 한 짝을 변기에 버리고 정화조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비롯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한국 인터넷에서만 떠도는 정보이며 일본 인터넷이나 일본발 자료에서는 이런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모르는 거죠. 그쪽에서 감출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의학적 감정 결과 시신의 무릎과 팔꿈치 등에 살짝 까진 상처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 그 말은 누군가가 강제로 집어넣었다거나 다툼이 있었다거나 그런 외압이 없었다라는 검증인 거죠. 두 번째는 사망자가 정화조 내부에서 옷을 끌어안은 자세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망자가 정화조에 들어간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의식이 있는 상태로 살아있었음을 시사하고요. 왜냐면 시체가 그 옷을 끌어안은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재갈을 물린 흔적이 없었으며 당시 근처의 주택에는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협박에 의해 정화조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이게 강제로 들어갔다라고 해도 의식이 있었으니 소리를 질러서 주변에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정화조 안에서 소리를 지를 수 없었던 모종의 이유는 자의로 침입을 했다던가 그런 거겠죠. 이 역시 자의로 들어갔으며 범죄와 관계없음을 짚었지만은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지른 흔적이 없으니까. 또 강제로 재갈을 물려서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든가 그런 정황 증거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입구가 내경 36cm의 원통형이고 니은자로 꺾인 구조의 정화조는 성인 한 명이 척추와 관절을 움직여서 자기 의지하에만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제로 밀어넣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들어가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자의로 하는 것조차도 유연성과 근력이 모두 뛰어나고 정신적인 각오와 행동 계획도 미리 단단히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억지로 하는 과정에서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가 많이 나기 십상인데 시신은 상처가 너무 적었기에 생전에 본인의 뛰어난 신체 능력과 행동 계획을 믿고 충실히 수행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타인이 우겨넣은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는 A 교사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을 당시 정화조 뚜껑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는 철제 뚜껑이 이미 열려 있었고 정화조의 안쪽으로 사람의 다리 같은 것을 발견했다는 A 교사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범죄와 연관된 경우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나오는 행위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소리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 정화조로 들어간 입구의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죠.
하지만 정화조 뚜껑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이 자의로 정화조에 들어갔으며, 왜냐면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에 정화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상체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체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스스로 뚜껑을, 그 철제 뚜껑을 이렇게 옮겨서 닫아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청년은 자의로 정화조에 들어갔으며 범죄와 무관함을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타당성 있는 근거들을 토대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의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동사했다는 경찰의 공식 결론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엄연히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과학적 수단을 동원한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의문점이 남는데,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문점들은 사고사설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자료들에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을 추려내서 정리를 해봅니다. 1번, 사망자는 어떻게 스스로 정화조에 들어갔는가. 한국에서 방영된 당신 혹하는 사이 파일럿 2화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법의학자에게 자문하기도 했는데, 사망자가 스스로 정화조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무조건 몸의 전면이 화장실을 향한 채로 물구나무를 선 자세로 들어가야만 시신이 취하고 있던 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보완하자면 옆에 있는 자료처럼 전신을 일자로 편 채 수직으로 내리꽂으며 정화조에 다이빙을 하듯이 들어가면 뇌진탕과 경추골절을 입어 전신마비나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몸을 기역자로 꺾은 채로 옆으로 조심스레 들어간 뒤 손을 정화조 바닥에 짚고 물구나무를 선 채로 변기가 있는 앞쪽으로 몸을 틀어서 들어갔거나 아크로바틱을 하면서 뒤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정화조 입구 앞에 막힌 벽이 존재했으므로 난이도가 다소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좁은 정화조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인간이 이런 짓을 왜 할까? 대신에 그냥 저렇게 하면 나올 수가 없잖아. 대신 옆으로든 아예 아크로바틱처럼 뒤로 들어갔든 어떤 식으로 스스로 들어갔더라도 상당한 유연성과 기초 근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갖추지 않은 평범한 성인은 허리 관절이나 머리 등의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 쉬우며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할 만큼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물구나무 자세로 도는 것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동작은 팔을 굽히고 머리를 바닥에 대면서 수그려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 두피나 목 관절을 다치기가 쉽고 손의 피부와 손목 등의 관절도 다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게다가 머리와 목에 집중하다가 다리 동작을 집중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굽혀져서 통로의 무릎뼈 근처 부위를 강하게 부딪혀서 멍이 들기도 쉽다고 합니다. 뛰어나지 않은 유연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동작이고, 각 구분 동작들에 대해서 숙달할 만큼의 예행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망자처럼 별다른 부상도 입지 않고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방식에 대한 계획도 그에 맞는 연습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튼튼한 몸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죠. 의문점 2. 사망자는 왜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구조의 정화조에 들어가는가?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크기의 정화조인데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 있죠. 왜냐면 다시 못 나올 걸 알면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쵸? 위험한 거고 무서운 건데. 이것은 계략도를 통해 정화조의 구조를 미리 파악한 뒤 인과관계를 바꿔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을 접하기 이전에 자신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정화조 내부 규격은 고사하고 정화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심지어 정화조가 어떤 물건인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년이 정화조 시공업체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것도 아닌데 땅속에 시공되어 있는 이 정화조의 내부 규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정화조에 직접 들어가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입구는 좁지만 입구만 통과하면 정화조 내부는 몸을 돌려서 빠져나갈 정도로 넓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들어갔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몸이 끼어버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의문점 3. 사망자는 왜 겨울인데도 정화조 안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발견되었는가? 근데 이거는 그럴만한 게 워낙에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럼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게 당연히 통과하기 쉽다고 생각을 했겠죠.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체온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어버리는 이상탈의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체온증이 막 엄청 오랫동안 지속되면 오히려 온몸에서 열을 내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역으로 더워 하면서 옷을 벗어버리는 이상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뇌가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는 사망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로 발견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신장 169.2cm에 체중 69.5kg으로 건장한 체격의 사망자가 정화조에 들어갈 때 내경이 36cm에 불과한 좁은 정화조 입구를 감안하면 상당히 물리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되므로 자신의 부피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미리 상의를 벗은 채로 들어간 것일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등에 까진 상처가 발견되었다고 하니 이 역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부피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상임이 탈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옷을 벗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상체온 현상으로 추위를 느끼다가 들어간 게 아닐 거 아니야, 저체온증으로. 그러면 옷을 벗을 리가 없는데 안에 들어갈 때 벗은 이유는 부피 때문일 거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 옷을 벗었으면 정화조 밖에서 벗은 다음에 들어갈 테지, 그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옷을 벗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옷을 벗고 자기 가슴팍에 이렇게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내 몸의 부피를 줄여서 정화조를 통과를 하자라는 의도였으면 스스로 옷을 벗은 게 맞아요. 근데 정화조 안에서까지 자기가 그거를 팔에 껴안고 있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 그러니까 부피는 줄이는데 추위는 막고 싶어서 그거를 껴안고 있었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의문점 4. 사망자는 정화조에 나온 후에 온몸에 묻은 오물을 어떻게 씻어내려고 했는가. 자가용을 타고 자택에서 6.5km 떨어진 곳에 도착한 상태이니 돌아갈 때 카시트가 오물로 오염되면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런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단 도시와 달리 시골에서는 야외에서 씻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전원주택의 마당에는 종종 야외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시골 가보시면은 할머니 댁이나 할아버지 댁에 마당 같은데, 우리 옛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등목하거나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그런 수도가 한 개씩은 보통 있는데, 그런 걸로 씻을 수도 있고, 경사로를 내려가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나오므로 그곳에 있는 수도 호스로 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악의 무리에게 협박을 당하고 너네 가족까지 막 어떻게 해버린다, 이렇게 마피아에 연관되어 있는 조직에게 협박당해서 너 스스로 거기 안으로 들어가 라고 시킨 걸 수도 있어요. 증거도 남지 않게 하고 싶고, 일단 이 사람을 입막음을 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집어넣을 경우 지문이라든가 혈흔이라든가 타박상 같은 게 좀 커서 조사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엄청 무서운 집단들이 칼이나 총 같은 걸로 협박을 한 거야. 밖에서 너 들어가 해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은 거죠. 적이라면 발견될 확률이 별로 없겠다 싶어가지고 강제로 협박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좀 변태기가 있었던 거지. 남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변태기가 있어서 정화조의 구조에서 들어가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자 화장실이니까 저희가 여자가 볼일 보는 걸 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또 좀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냥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내가 이 남자였다면 과연 이 정화조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이 이야기를 보시고 왜 그랬을까라는 상상을 해서 또 좋은 생각이 드시거나 이랬지 않았을까요?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